금성의 산이된 이야기 안드로메다급 소설입니다. 상상이고 가설이고 추리이고 만프로 뻥이고 증거 없는 이야기 소화가 되시는 분만 들으십시오. 자, 보호전쟁, 아메리카 11월, 잉글리시 11월, 진주밀란, 기타 등등. 물론 이 동부 13도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동부 13도의 실제 서부는 우리가 이제 루이 진화라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실제 이 영역하고 즉 오하이오강하고 관련된 거고 이게 팽창하는 거다 서부로. 그리고 이 7년 전쟁 오하이오강에서 있는 프렌치 인디안 전쟁 이쪽이 이제 서북면의 영역이다. 자, 하지만 이 동부 13도에서 동쪽이냐 남쪽, 동부 13도의 핵심인 지역은 결국은 북과 남이 교차하는 이 지역. 이 지역이 이 교차점이 핫한 지역으로 되겠죠. 보스턴부터 해서 남쪽으로는 약간 일단은 버지니아하고 펜실베니아 라인까지만 묶어놓겠습니다. 이쪽이 핫한 지역이다. 자, 그래서 이 보호전쟁 이거는 이제 유럽판 쪽으로 더 기울어졌지만 실제 보호전쟁에 그러니까 이 실제 전쟁하고 가짜 전쟁이 있습니다. 가끔 이 페이크 전쟁이라 하는데 이 페이크 워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은 게 아니라 실제 중앙에서의 싸움을 정치적 싸움 또는 어떻게 보면 내부의 싸움 기타 등등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외부에서 이 전쟁이 충돌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실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음모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 즉 전쟁사 1차, 2차 세계대전의 실제 자본력이 어디서 나왔느냐 뭐 그런 거는 이제 로스차일드냐 록펠러냐 미 연준의 탄생이냐 스토리로 그거를 이끈 가문들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또 기타 등등에서 분쟁 지역이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 전쟁은 미국에서 총성 없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실질적으로는 미국 내부의 여러 가지의 이제 1차 대전 전이고 후겠죠. 그것들을 감추기 위함이고 이제 2차 대전이 본격적으로 유럽, 1차 세계대전도 물론 유럽에서 일어났지만 그 전에 이 미국에서의 정치적 충돌이 굉장히 있었다. 뭐 그 정도. 그래서 이제 이 여기서 지금 하나 빠진 보신전쟁 즉 이 일본 역사에서 등장하는 메이지 유신 부분에 있어서의 이 보신전쟁도 동부 13도의 충돌의 결과물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의 동시대에 1860년대 즉 1860년대 중요한 개념이다. 이게 이제 흔히들 말하는 메이지 유신이고 이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지만 또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에서 해석에서는 이게 바로 청나라적인 게 다시 명나라적으로 돌아가는 개념이다. 라는 이야기들 간혹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자, 아무튼 이 1860년 중요하다. 1860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보호전쟁 이제 보호전쟁 유럽파까지 이해 못하시고 일본 거 이해 못하시고 대부분들이 이제 이 진주밀란하고 남북전쟁의 관점에 대해서는 많이들
수긍을 하는 편이죠. 하지만 금성에 사에 대한 이야기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안드로메다급 지구 최강의 우주 최강의 이야기다. 그래서 이 보호전쟁 유럽판이죠. 그 다음에 보신전쟁 일본판이죠. 그래서 일본 독일제가 막 같다라는 독일 일본 일독 독일 이거를 이제 막 시즌 초창기에도 예전 블로그 때부터 간혹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이 보신전쟁이 어떻게 아메리카 남북전쟁하고의 연결성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다음에 할 겁니다. 이게 이 아이비리그 대학 또는 동인도의사 또는 임진왜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자,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로버트 리, 조지 워싱턴의 양자하고 관련된 가문 또는 포카혼타스하고 관련된 가문의 후손 로버트 리. 그러면 조지 워싱턴의 실체는 많이 미화가 된 거죠. 지금 이미지적인 거, 또 로마 그리스 신화적인 인물로도 한번 펌핑하려고 했던 인물. 이 조지 워싱턴은 금성이 살인 이야기에서는 여러 인물들로 이야기가 되어졌죠. 그 중에 이제 가장 가까운 인물들이 점차 좁혀져 가지만 실질적으로 이 조지 워싱턴을 정조로 두면 건융제는 루이 16세가 되는 거고, 자, 영국의 조지 3세가 또 정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프리드리히 2세가 정조가 될 수 있는 거고, 즉 한반도판의 정조 누구와 연결되는가? 하지만 여기서는 다시 이제 금성에 해야 되는 이야기는 조지 워싱턴이 결국 누구인가? 그리고 갔을 때 정조라는 기록일 수도 있고 홍국영이라는 기록일 수도 있고 또 순조가 만들어낸 가상의 인물일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이미 가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가설에서 그 가설보다 더 좋은 방향성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또 만드시면 되는 거고. 왜 이제 이런 것들을 왜 하냐면 기록이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나오고 있다. 그게 참 묘한 건데 구글이다. 구글 데이터가 각 국가에서 역으로 데이터들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고 우리는 정확한 오리지널 본인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각국의 역사를 펼쳐놓은 기관이 대학이 1800년대 1700년대 어느 곳인가를 접근하면 쉽게 얘가 누가 기록을 가지고 장난을 지배를 설계를 했는지에 대한 접근을 하는 게 금성이상에 대한 이야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좁은 시야로 접근하면 물론 이제 한반도 정조가 이 초상화마저 그냥 이 초상화를 그린 사람의 얼굴을 비슷하게 그린 거고 이런 것들도 성립되기 이전의 그림들은 정조, 용조 정말 어디 만화보다 못한 그림들로 교육이 되었죠.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비주얼적인 거 우리가 이제 AI가 됐건 3D가 됐건 가상 기타 등등 그런 것들로 더 화려하게 사람처럼 등장하면서 그 비주얼적인 것들에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이 과거사로 갈수록은 단어적 기록에 충실해야 된다. 그 단어적 기록을 비교교차하다 보면 실체에 가까워진다. 뭐 이 정도. 자, 그랬을 때 이 홍국영 수없이 앞으로 많이 이야기 되겠지만 이제 금성에 사야 되는 이야기에서 가끔 이 영자를 가지고 이 홍국영이라는 이 한자 이름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정도전 때 이야기도 했고
굉장히 결과론적 이름이다. 뭐 운명론적으로 풀 수도 있겠지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 정도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한자 이름이 결과론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자, 홍자 많이 등장하죠. 홍자. 아무튼 국가, 영자. 그러면 이 영자가 영화 영자, 꽃 영자, 영화 영의 명의 빛 광명이다. 자, 광명. 예전에 이 부분을 한번 찝었죠. 광명. 일루미나티. 자, 그리고 이 한자에 또 네이버 사전 뒤져보면 영화 영, 꽃 영, 영화 영의 빛 광명이죠. 광명. 일단 카피하겠습니다. 광명, 명치유신, 일루미나티. 자, 오동나무, 피, 또 피혈액도 있습니다. 영예롭다. 꽃이 피다. 그러면 이게 회의문자, 영의 영광, 뜻을 가진 글자이다. 나무 목자, 덮을멱, 결합한 거다. 그러나 근문에 나오는 이게 영화영, 영자는 두 개의 횃불만이 그려져 있다. 횃불. 즉, 횃불. 두 개의 횃불만이 그려져 있다. 횃불, 두 개의 횃불. 여러 개의 횃불을 그려 밝다라는 뜻을 표현했다. 밝다. 밝고 광, 횃불. 빛광. 또는 피혈액.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에 한번 제가 이 빛광자 이걸 비유로 자, 이렇게 자, 횃불이다. 그러면 이 횃불을 들고 있는 나라 바로 미국의 탄생. 그리고 광명, 일루미나티를 상징하는 자, 자유의 여신상이다. 자유의 여신상의 수많은 뜻들은 제가 카페에다가 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카페에 있는 자유의 여신상, 자유의 여신상하고 제가 몇 가지 하나 또 이 자유의 여신상이 나온 김에 오늘 할 이야기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안드로메다 2024 IBD 청량용 자유의 신상. 자, 자유의 신상 가보면 물론 이제 자유의 신상이 미국 국회의사당 대가리에 있는 것도 이것도 자유의 신상이고 얘도 자유의 신상이고 이제 뭐 상징하는 브리타니아, 아테네, 그 다음에 미네르바, 기타 등등의 근대화된 버전이다. 새로운 버전이다. 의미하는 것들. 그리고 이 조각들이 여러 가지 박람회에서 먼저 보여지다가 합체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보시면 이렇게 자유의 여신상, 기타 등등 쭉 한번들 보십시오. 이거 보는 것도 여러분들이 공부가 되는 겁니다. 원래 설계는 이제 이집트에 자유의 신상 최초 설계는 이집트에 그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가 잠깐 여기 위에 그리고 이제 또 이 1876년 필라델피아에서 하는 박람회에서 손만 등장하고 그리고 토마스 크로프트의 자유의 여신상 1854년 1857년 워싱턴 국회의사당 돔의 꼭대기에 있는 자, 이건 약간 인디언스럽기도 하고 자, 아무튼 이것들 시간 나시면 한번 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 자유의 여신상 관련돼서 자, 제가 이제 몇 추천하지 않는 유튜버 중에 이 점점점 TV 안드로메다에 관련된 내용, 이 내용 보시면 이제 지금 카마라
해리스 거꾸로 읽으면 이제 안드로메다 별자리에도 연관됐고 2009년도 초반에 이미 내정되어 있고 기타 등등 뭐 트럼프나 심슨 마나나 아무튼 미국의 대통령들 기타 등등 세계 정치는 미리 설계가 다 되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이 자유의 여신상과 안드로메다 공주와 뭐 기타 등등의 약간 그 설명을 좀 잘하고 이 점점 더 TV는 제가 보기에 약간 이 시대를 정치 또는 음모론 관련 또는 데이터를 가장 리서치를 잘하고 좀 풀어가는 그 유튜브다. 물론 이제 이 금성의 하여된 이야기나 대체 역사, 시간과 공간의 광범위한 영역까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람 거를 차라리 대조선뽕 이상한 채널 듣느니 이 사람 것을 더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차라리 깨어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과거사냐 현재의 정치사냐라고 봤을 때 저는 현재의 정치사를 더 이해해야 된다라는 거고 금성이 해야 되는 이야기는 이제 음모론, 역사, 정치, 종교를 다 아울릴 수 있는 사람들이 들어야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래서 아무튼 요 이야기도 예전에 했는데 오늘 이야기의 연결성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이 자유의 신상 또 오타 줄리아 포카호타스 즉 혼혈과 관련된 아메리카의 역사의 혼혈 물론 이 혼혈적인 것들을 완전히 밀어내버린 게 1800년대고 눈물의 길이고 앵글로색슨의 민족주의고 동북구성 함경도 기반의 스토리텔링이 다시 되어지는 이야기지만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이 조지 워싱턴하고 가장 관련된 우리 정조 이 정조하고 가장 관련된 인물 그 인물 이야기를 하면서 자, 예전에 이제 그 정조하고 꽃미남 이야기 이 호모성이 강한 정조 이야기하면서 했던 인물 바로 정약용 이야기를 좀 하면서 오늘 정약용 이야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약용은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에서 여러 가설로 토머스 제퍼슨으로 이야기가 좁혀져 있죠. 그거를 소화되시는 분들이 소화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 자, 이 버지니아 에팔라자 산맥의 금맥에 관한 이야기들 생각보다 이제 소화하는 분들 있으니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약용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바로 토머스 제퍼슨 이야기 자, 정조는 좀 줄이고 정조와 관련된 이야기 자 그러면 이런 이야기 지금 오늘 할 이야기는 사실 얼마 전이죠. 낙선제 이야기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낙선제 이야기가 제가 오래 했던 이야기니까 낙선제는 수정궁이다. 6.25 전입니다. 낙선제의 실제는 수정궁이다. 수정궁의 잡상과 단청이 필요 없던 이유 이걸 이해해야 되고 토머스 제퍼슨 관련돼서는 금성의 사회된 이야기에서 과거부터 자 한편 또 여러분들도 찾아보셔야 될 게 있으니까 토머스 제퍼슨 금성상 가라사대 한반도 인물의 허상과 미국 유럽의 실제 인물들부터 해서 이 토머스 제퍼슨에 관련돼서는 즉 수원서 로마 그리스 양식
이제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면서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찾아보시고. 자, 그랬을 때 이 정조하고도 관련 있고 또 정조하고 관련 있으면서 또 한 명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홍구경. 자, 정조 좀 올려놓고 글자가 정조. 이 홍구경하고도 관련돼 있고 정약용하고도 관련돼 있고 또 토머스 제퍼슨하고 관련돼 있고 조지 워싱턴하고 관련되는 교차가 되는. 자, 이거 표를 나눠야겠구나. 잠시만. 자, 정조. 일단 정조를 이렇게 놔두고 홍구경 이렇게 놔두고 정약용 이렇게 놔두고 대충 좀 비틀바틀 하겠습니다. 딱 맞추기 애매하니까. 자, 그리고 토머스 제퍼슨 있고, 자, 조지 워싱턴 등장해야죠. 조지 워싱턴. 우리 여기 한 카피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 조지 워싱턴. 자,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자, 이렇게. 홍구경하고, 이제 정조는 약간 조지 워싱턴, 우리 가설에 좀 교차되는 인물. 그러니까 뭐, 가설 한 편 듣고 여러분들 막, 뭐는 뭐다, 이런 가설들에 집착하시면 안 됩니다. 금성이 살아있는 이야기 쭉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범위를 계속 좁혀가고 있는 이야기다. 그리고 실체와 그 주변에 관한 이야기다. 즉, 어떻게 이식이 만들어졌는가, 누구의 주도로 세상이 돌아가는가에 대한 접근법이죠. 자, 그래서 정조, 이렇게 이제 조지 워싱턴, 정약용, 토마스 제퍼슨. 이들이 하고 관련된 이야기. 바로 규장각입니다. 오늘은 규장각의 실체 규장각은 어느 곳인가? 부용정에 관한 이야기. 이거는 진짜 오래전에부터 하고 싶었는데 드디어 합니다. 자, 규장각, 실제 규장각은 무엇인가? 낙선제가 무엇인가? 를 이해하시는 분들. 그냥 한반도에 있는 세트적 한옥, 막 이런 양식을 지금 세트의 개념으로 미국에서 찾으려면 좀 나오지 않는다. 이런 양식, 조선시대가 이런 양식이었을 수도 있지만 이미 1700년대, 1800년대는 로마 그리스식으로 뒤집어졌다. 그렇게 된 거는 청나라하고 관련돼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런 한반도의 불교적 느낌을 우리가 조선 전기의 형태로도 비유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중간에 이슬람적인 게 또 끼어 있다. 아무튼 그러면 우리가 전과 반의 실체에 있어서 조선 후기 또는 대한제국으로 넘어오는 1800년대를 어떤 건축 양식으로 이해하냐. 그건 프리메이슨. 자, 그렇게 보셔야 되고, 아무튼 하지만 이러한 개념적인 것들로 존재를 해야겠죠. 그러면 이 부용지의 정조, 물놀이 하면서 퀴즈쇼 하면서 나왔다. 그리고 이제 이쪽은 우측에 있는 거는 당연히 지금 한반도 세트와의 건축 양식에 준하는 그림이죠. 사파적. 규장각. 바로 이 규장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규장각과 부용지. 실체가 어느 곳이었는가. 자, 이거죠. 이거. 규장각, 부용정. 부용정, 부용지. 자, 이거는 지금 부용정에서 바라보는 규장각. 자, 그러면 이제 핫바리들은 또 이 지금의 이 이미지의 규장각을 사진을 또 아메리카 동부 13도 어디선가 똑같은 것을 찾으려고
이 초딩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정약용이 토머스 제퍼슨이라는 가설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로마 그리스풍의 양식, 그리고 이식의 형태의 개념, 아시아판이 한반도판이 어떻게 이식이 되어졌는가, 대충 감이라도 잡고 있어야지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홍구경 간단히 기록 하나 보겠습니다. 홍구경 1748, 1781. 물론 이제 1781에 홍구경이 아웃됐느냐, 더 연장되었느냐, 그것도 미스테리지만 아무튼 기록에 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홍구경 가장 먼저 자, 홍구경은 여러가지 직책을 맡죠. 17762 이후 언제나 17762 중요합니다. 승정원 동부승지, 지신사, 도승지의 별칭, 경연 참차관, 춘추관, 수사관, 내문관, 직제약, 홍문관, 제약, 규장각, 직제약. 여기서 이제 규장각, 직제약입니다. 정조 초기에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면 규장각 설치를 꼽히는데 정조의 최측신이었던 홍구경 역시 규장각과 관련이 깊다. 그는 제일 처음으로 규장각 직제학에 임명된 관료였으며 유명한 규장각 서헐 사검서관 서용 역시 홍구경 청구와 설득을 이루어졌다. 다만 홍구경 축출 후 규장각 내각일기에서 그에 관한 기록은 삭제하였다. 그래서 아무튼 이 초기 규장각 직제학 누구 홍구경 중요하다. 그리고 이 이제 규장각이 바로 북학파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우리가 북학파 박재가, 홍대영, 박지원. 자, 그리고 이 박재가 정조의 서울 중용 정책. 자, 신문지에 답하고 규장각 검서관으로 도용되었으며 정조 사후 1801년 노론 벽파의 공격을 받고 물러서 하면서 유배되었다. 즉 박재가 자, 그래서 초기에 조선시대 규장각의 검서관들이 이덕무, 박재가, 유득공, 서이수, 특히 검서관으로 유명하였으며 사검서관이라 하며 실학보급에 큰 영향을 주었다. 바로 실학, 북학, 즉 독립협회로 등장하는 라인, 즉 대학이 되는 겁니다. 규장각. 역사, 학문, 연구기관. 자, 규장각도 한번 기본은 보겠습니다. 자, 규장각. 조선 왕실의 도서관.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가 만들었고, 규장각이라는 이름의 규자는 28수 별자리 중에 안드로메다 자리 근처의 별들을 가리킨다. 규수가 예부터 문운, 주관하는 별자리를 여겼기 때문에 규자가 학자나 잘 쓴 글씨를 비유하는 말로도 쓰였다. 그래서 규광, 규수의 빛이라고 하며 과거를 열어 선비를 뽑은 징조라고 했다. 규광, 규자가 학자나 잘 쓴 글씨에 비유하는 말로도. 또 안드로메다 별자리, 규수. 자, 안드로메다 자리. 아까 점점저 TV 또 꼭 연관성은 없지만 느낌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안드로메다 별자리. 가을철 하늘에 찾을 수 있는 별자리. 카시오페아 자리, 페가수스 자리. 사각형 북동쪽 모서리 별에서 자, 엄마 잘못 둔 죄로 제물로 바쳐질 뻔했다가 영웅 페르세우스에게 구출되어 결국엔 페르세우스와 결혼에 꼴이 난 에디오피아 공주 안드로메다 별자리다. 안드로메다 머리에 해당하는 알페라츠, 페가수스 자리에 공유했었는데
이 때문에 별 이름은 알페라치 혹은 시라흐로 불린다. 둘 다 말의 배꼽을 의미한다. 간혹 책에 따라 알페라치를 여자의 머리라고 번역해 놓는 경우가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영웅 페르세우스에게 구출되어 결혼에 골인한 에디오피아 공주 안드로메다. 자, 에디오피아. 그럼 안드로메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어원, 인류의 통치자. 에디오피아 왕 케페우스 왕비 카시오페아의 딸, 모기 혈통으로 알보스 손녀이자 헤르메스의 증손녀, 동시 제우스 폴레리아 데비스 마이아의 고손녀. 서양 동화에 자주 쓰이는 스토리 구조. 용과 공주, 불쌍한 공주. 안드로메다는 어머니 카시오페아의 미모를 물려받아 무척 아름다웠다. 아무튼 뭐 곧 이거 들으시고, 지금 이게 또 약간 느낌적으로 포카혼타스, 오타 줄리아 비슷한 맥락. 자, 아무튼 중요한 규장각. 규장각 역사가 이렇게 됩니다. 기타 등등. 중요한 거, 안동깁시, 풍양주시, 여의미시들에게 출세하는 중앙통로가 되어버렸다. 원래 이제 기존의 서울들 추천하면서 약간 프리메이슨적으로 이 로얄 패밀리들하고 파이팅하는 곳이었을 수가 있는 거죠. 규장각이. 정조. 그러면 자, 이 규장각이 즉 대학이다라는 겁니다. 역사 공부하고 기타 등등. 또 역사를 보관하고. 아, 그거 한번 봐야겠구나. 자, 규장각. 조선 후기 왕실 학문연구기관이자 왕실도서관입니다. 지금의 국립중앙도서관격이다. 설립계획. 조선 세조 양성지 임금 조선 숙종 때 정각을 마련하여 조선 숙종 때 마련했습니다. 1661년 1720년 사이겠죠. 그리고 정조가 즉위한 뒤 1776년 11월 5일 창덕궁 금원 북쪽에 규장각을 세웠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세트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 시험 주관한 문신교육 임무과자였고, 주요 인물은 박제가, 유등곡, 이등무, 그리고 서희수 같은 북학파죠. 실학자와 서을 중심의 학자들. 실학자와 서을 중심의 학자들. 자, 이게 지금 미국 독립의 아버지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정조는 규장각 제도를 정비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정의 문신들로 친위세를 형성하였고, 오문지치 작인지와 규장각의 2대 명분을 내세우고 문화정치를 표방하였다. 자, 기타 등등 보시면 되고, 관례각사 지역으로 이설되었다. 외규장각, 병인양요, 1866이 일어나면서 외규장각이 소실되었다. 서적은 프랑스로 약탈되었거나 불태워졌다. 나중에 이 외규장각하고도 관련이 있는 곳입니다. 자, 규장각. 정조는 여기에 비서실의 기능과 문한의 기능을 통합적으로 했고, 과거 시험. 규장은 임금의 시문이나 글을 가리키는, 이때 규장각은 그 이름대로 역대 왕들의 글과 책을 수집하여 보관. 역사와 관련된 거죠. 자, 그러한 규장각의 실체는 어디인가? 바로 윌리엄 메리 대학입니다.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규장각의 이제 실체는 무엇인가? 물론 당연히 1800년대, 1700년대 미국의 대학으로 봐야겠죠. 대학에서 그 실체를 찾는 게 당연한 논리죠. 그러면 여기서 왜 칼리지 오브 윌리엄 메리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디테일은 다음 편에 부용지 기타는 다음 편에 이야기하겠지만, 금성이 사회된 이야기에서는 윌리엄 메리 대학이다. 일단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나무 위키로 보겠습니다. 개요. 윌리엄 메리 대학교. 개교 1693년입니다. 자, 동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윌리엄 메리 대학교. 칼리지 윌리엄 메리 1693년 버지니아주 주립대학이다. 하버드 대학교에 이어 미국의 두 번째 오래된 고등교육기관이다. 1779년 종합대학으로 되었지만 1779 종합대학. 역사적인 이유로 보스턴 칼리지, 여기 또 뭡니까? 다트머스 대학교 등과 함께 교명에 칼리지라는 명칭을 고수하였다. 학생들은 지금 아이비리그에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학생 수 6,000명의 안팎에 미국 내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 그리고 체계적인 리버럴 아츠 프로그램으로 잘 알려졌으며 유서 깊은 종합대학이다. 미국에서 하버드 대학교 다음으로 설립된 대학이며 지금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4명을 배출했고 미국 최초의 로스쿨을 설립한 학교이다. 역대 미국 대통령 4명인데 다 초기입니다. 미국 최초의 로스쿨. 미국 최초 영국 식민지인 제임스타운 인근이자 버지니아 비치 노폭 뉴버스트 뉴스 광역권에 속하며 윌리엄스버그를 소재하고 있다. 윌리엄스버그가 리치먼드가 버지니아 주소가 되기 전에 윌리엄스버그가 주도죠. 기타 등등. 자, 1776 미국 독립전쟁 이전에 세워진 9개의 콜로니 칼리지 중에 러거스 대학교와 함께 유일하게 아이비리그가 아닌 학교이다. 학교 이름은 설립 당시 윤호장에 발급해준 영국 국왕 윌리엄 3세와 메리 2세의 이름을 기르고 있다. 즉 윌리엄 3세, 메리 2세 때가 바로 루이 14대, 프랑스로 말하면 루이 14대, 루이 14세, 우리로 말하면 숙종적 개념이겠죠. 남북전쟁 당시 하버드 북부 미 합중국 학자들이 모았던 반면 윌리엄 메리는 노예제를 지지하는 남부 미 연합국 학자들의 집합지가 되었다. 남부의 중심이다. 자, 캠퍼스 및 부속시설. 자, 배경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할 건데, 학교에서 가장 상징적인 건물 중 하나, 현존하는 전미 대학 빌딩 중 가장 오래된 빌딩. 자,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 그러면 버지니아 대학교를 나온 인물. 토머스 제퍼슨, 조지 워싱턴. 자,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3대 대통령, 제임스 몰로 미국 5대 대통령, 존 타일러 미 합중국 10대 대통령. 다 초기입니다.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 제이슨 몰로. 자, 이들이 바로, 자, 이게 바로 칼리지 윌리엄 메리가 바로 규장각의 실체다. 자, 이거는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여러가지 금속예산에 대한 가설을 이해 못하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엄청난 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아이비리그에 들어가지 않은 이 버지니아, 아마 이쪽이죠, 이쪽. 윌리엄스버그. 이곳의 대학교. 이게 왜 금성이나 됐냐기 갑자기 뜬금없이 주정각이라 하는가. 이거는 또 제가 이게 다음 편에 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이게 디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이해하시면 이게 무슨 기술이냐면 간단한 겁니다. 조지 워싱턴. 자, 조지 워싱턴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홍구경일 수도 있고 정조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물 토머스 제퍼슨에 관한 가설은 제가 수없이 많이 했기 때문에 굳이 또 여기서 이빨 까지는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토머스 제퍼슨이 정약용이다. 그러면 정약용, 홍구경, 종조와 관련된 게 바로 규장각입니다. 그 규장각의 초대 직학, 뭐 대학 교장이 홍구경이가 되는 거고, 그 홍구경이가 자, 규장각 북학파들에게 교육을 받은 자, 정약용이가 그러면 규장각에 들어갔죠. 그리고 이 규장각에 토머스 제퍼슨이 나온 대학 바로 칼리지 윌리엄 메리 칼리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조지 워싱턴도 나온 대학. 자, 이렇게 연결고리가 터지는 겁니다. 잘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이제 부용지. 실제 부용지가 어디였는가. 그리고 왜 윌리스버그, 이 버지니아가 중요한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화성돈, 지금의 워싱턴하고 연결되면서 그 이전에 몬티첼로, 토머스 제퍼슨, 리치먼드 건설하고 다 관련된 게 바로 수원화성 이야기로 아시아 세트에 정리된 이야기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된다. 소화되시는 분만 좋아요를 꼭 누르십시오. 소화 안 되신 분들은 그냥 더 많이 보시던가. 자, 이렇게 정리됩니다. 그래서 칼리지 오브 윌리엄 메리 대학교. 바로 자, 칼리지 오브 메리. 자, 이거 보시면 1600년대에 왕실로, 이때는 이제 영국 지배지가 되니까 1693입니다. 자, 그러면 규장각. 이걸 준비해놓고도 제가 말 못하고 이게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너무 이것저것 많이 소개시켜주려다가 제가 준비했던 거 다 놓치는 경향이 너무 많습니다. 자, 여기 위키디피아에는 안 나오고 규장각 안드로메다. 자, 이게 보면 숙종 때 만들어집니다. 숙종 때 원래 규장각이. 역사 양성지 1464가 되고, 자, 이게 숙종 20년 1694년에 세조가 친히 쓴 규장각이라는 액자를 종정시의 환장각에 봉인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1694. 그리고 이제 1776 정조가 진행을 더욱 키우는 거죠. 1693. 그리고 미국이 독립하니까 당연히 1776에 사립대학이 되는 거죠. 하지만 여기에 나온 대학교 초대 미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퍼슨이 이 바로 윌리엄 메리 대학하고 연관이 있다. 자, 이제 부용지 관해서는 그 구글 보면서 좀 다음 편은 좀 편하게 구글어스로 한 편 냠냠 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 또 지금 넣어야 될 게 낙선제 요 부분 북학파 김종호 홈볼트 2조 바로 규장각의 실체는 바로 윌리엄 앤 메리 대학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이제 기록되는 이런 것들을 인지하면 아주 쉬운 겁니다. 사실 금성사는 이야기 여러분이 머리만 열리면
존나게 쉬운 이야기입니다. 머리 아플 일이 전혀 없습니다. 자, 아무튼 멤버십 함께 하신 분들 진심 감사드리고 또 간혹 후원해 주신 분들 진심 감사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